자, 우리 백어중학교 2학년 친구들 이제 시험 대비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교과서는 우리 항상 모든 시험에서의 기본은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 교과서 유사 문제 한번 쭉 같이 풀어볼 건데요. 자, 쌤이 이렇게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다 풀 거야. 다 풀어줄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너네죠. 근데 시험 보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안 푼다. 숙제를 안 한다 라고 한다면 시험을 안 보는 나보다 더 공부를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친구들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겠죠. 자, 우리 시험 잘 보고 싶잖아요. 그럼 일단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그냥 빨리빨리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일 때 어떻게 푸는 거지? 이런 문제일 때 어떤 유형은 이런 문제는 어떤 개념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문제 같이 풀 건데요. 자기 모르는 문제만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쭉 풀어볼 건데, 자, 이렇게 다음 문장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자, 이런 거 우리가 식을 나타내 봐야 돼요. 이런 문제일 때 식 안 쓰고 그냥 답만 고르지 말고요. 다 항상 무조건 식 써놓고 한번 이 식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x의 3배는 이랬으니까 우리 x한테 3배 x 곱하기 3 그럼 3x라고 써주죠. 그거는 y의 2배보다 y의 2배니까 y한테 2배 1을 곱해준 것보다 4만큼 더 크다. 여기 3x가 2y보다 4만큼 더 크기 때문에 우린 얘한테 4만큼 더 더해줘서 식을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3x 플러스 4는 2y라고 했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식을 이렇게 세웠었어. 그러면은 2y만 남기고 이항시킨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3x 빼기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랑은 반대죠. 지금 상상 부분이 부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는 바로 1번에서 나왔네요. 자, 근데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를 하면서는 답을 그냥 구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들도 식 세워볼 거예요. 자, X살인 영미의 나이는 Y살의 은정의 나이보다 3살이 더 적대. 자, 우리 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영미랑 은정이 중에 누가 더 나이가 적대? 영미가 더 적대. 은정이 지금 더 나이가 많은 거야. 그럼 지금 영미가 더 적은 나이기 때문에 영미 나이는 X살은 은정이 나이인 Y보다 3살만큼 적다. 그러니까 얘한테 3살만큼 적어진 게 영미 나이다.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X개다. 자, 우리 100원짜리 하나 있으면 100원, 100원짜리 2개 있으면 200원, 100원짜리 3개 있으면 300원 되는 거죠. 3개짜리가 100원이니까 300원, 3 곱하기 100 해서 300원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100원짜리 X개면은 100X. 그 다음에 500원짜리 Y개면은 얘는 500Y. 만큼의 돈이 있는 건데 얘네들이 합쳤더니 3,700원이 됐다. 그럼 얘도 식 잘 세웠으니까 맞고요. 자, 토끼 X마리와 오리 Y마리의 다리의 수의 합이 36이다. 저희 토끼 다리 몇 개? 4개. 일단 오리 다리 2개죠. 그러면은 토끼 다리가 4개씩인데 X마리 있으면 4X만큼이 그때 애들의 다리 수인 거고 그 다음에 오리는 2Y. 그래서 걔네들이 합친 게 36마리다. 그럼 얘도 잘 세웠네요. 자, 우리 거석씨 무당벌레 기억해줘야 되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이때 여기서 무슨 거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우리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속력이랑 시간 곱한다고. 그럼 속력 시속 3km로 x시간만큼 걸었으면 얘는 3x만큼 간 거고 8km로 y시간 갔으면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네 둘이 합친 그 거리가 든 15km이다. 식 잘 세워줬죠? 그럼 지금 틀린 거는 1번이었다. 자, 2번 문제. 자, 우리가 방금 1번 문제에서 뭐가 중요하다 했냐면 식이 중요하다 했었어. 다음 2번 문제에서 문제를 살짝 읽어보고 나서 우리가 바로 처음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연립방정식이 나왔고 해가 2, B가 나왔네? 그럼 자, 우린 이 문제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 바로 대입을 떠올려야 돼. 무조건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대입을 떠올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x랑 y의 해가 2, b다. 그럼 여기다가 x랑 y가 지금 2일 때 y는 b가 나올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2일 때 y가 b일 거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대입을 해볼 건데 자, x 플러스 y는 4에다가 2, b 대입해주면 2 더하기 b는 4. 자, 그럼 얘는 우리 b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b는 2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해가 2, 2다 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2, 2를 여기 밑에 식한테 대입해 줄 거야.
자, 대입해주면은 x 대신에 2 대입해주니까 2a 마이너스 2 곱하기 y인데 우리 y 2 구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이항해주면 2a는 4 마이너스 1, 2a는 3. 그럼 a는 2분의 3. 자, 가끔 문제 풀 때 음수 나왔네? 분수니까 좀 잘못 풀었나 하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분수 답 나와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자, 다음 3번.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가 나왔어.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된다고? 대입. 자, 지금 내가 이 문제 풀어주면서 지금 1번부터 7번은 식이 중요했고 2번은 대입, 3번도 대입이 중요하다 했었어. 이걸 왜 말하냐? 우리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대입하는 문제인데 식 세우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지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문제 풀 때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꼭 바로 문제 보자마자 이게 딱 떠올라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1차 방정식에서 얘네들의 해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제 x랑 y에다가 방금 알려준 애들을 대입해 줄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2에다가 x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 있고 더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3 대입해 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는 11이 나오더라. 자, 우리 그럼 이거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분배 법칙 해줘야 되는 거죠. 괄호가 있고 괄호 밖에 누가 곱해져 있으니까 분배 법칙 할 때 우리 부호 조심하자고 하셨습니다. 그게는 마이너스 2a 빼기 4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a니까 얘는 마이너스 3a는 11.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는 얘를 a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풀어줄 거야. 그럼 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a는 11 더하기 4. 그래서 마이너스 5a는 15. 그 다음에 a는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3. 자, 우리 문제 풀 때 항상 내가 지금 a는 마이너스 3까지 구했어. 근데 이때 조심할 거 뭐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x값. 지금 이번에는 y가 2일 때 x값을 물어봤어. 자, 여기서 다들 항상 많이 실수하는 게 a를 구했어. 내가 지금 뭔가 구했네. 그럼 답이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y가 2일 때 x값을 물어봤어. 그럼 우리 식 다시 써볼게요. 그럼 얘는 a 대신 마이너스 3 더하기 2의 x 플러스 a가 우리 마이너스 3 곱하기 y는 11일 때 식 조금만 정리해 줄게요. 얘네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x 빼기 3y는 11인데 우리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y가 2일 때 x값 y 대신에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2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은 11. 그럼 마이너스 x는 11 플러스 6으로 바뀌고 그럼 마이너스 x는 17.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17까지가 답인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다들 급하게 푼다고 A 나왔네 바로 답 끝내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x값 물어봤었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가 나왔네 뭐 해야 된다고? 맞아요, 대입. 항상 무조건 대입부터 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주면 얘네도 대입해볼게요. 바로 2 곱하기 1이니까 2 더하기 y니까 더하기 4는 k래. 그럼 k는 바로 나왔다. k는 6이네. 그럼 이 식을 다시 써주면 얘는 2x 더하기 y는 6이라는 식인데 이때 x, y가 자연수가 누구야? 1, 2, 3, 4, 5, 6, 8, 9, 10 이런 애들이 자연수죠. 0은 자연수 아니에요. 자, x, y가 자연수일 때 이거의 해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이런 거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2x가 있고 y가 있지. 그러면은 이 곱해진 애들, 뭔가 곱해진 애들한테 먼저 하나씩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찾기 쉬워요. 자, x가 만약에 1일 때 x에 1 넣어주면 우리 2 곱하기 1이니까 2한테 y 더했던 6이 됐대. 그때 y는 4가 되고 x한테는 2 넣어주면은 2 곱하기 2는 4한테 2 더해주면 6 되는 거죠. 자, x가 3일 때 2 곱하기 3은 6이야. 그때 y는 0이 되는데 우리 아까 뭐라 했냐면 x, y는 자연수라는 범위를 주어줬어. 자, 그럼 이때 y는 0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가 아니죠. 그럼 얘는 될 수가 없어. 자, 그럼 이걸 잘 규칙을 봐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지금 이 식 작아지고 있어. 그럼 만약에 x가 4였다고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럼 우린 x, y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지금 이때부터 y가 0일 때부터는 여기서부터 얘들이 자연수라는 거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얘네 두 개만 돼서 해의 개수는 2개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예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x, y가 자연수일 때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p, q이고 그 1차 방정식 얘를 만족시킨다
라고 했을 때 가끔 애들이 이제 그러면 x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막 다 찾아본단 말이야. 그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찾아봐도 괜찮긴 한데,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두 개 있을 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두 개 있을 때 걔네들을 이제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걔네들의 해를 구해주는 거였단 말이야. 자, 근데 봤더니 여기 5번에서는 여기 x랑 y가 있는 그 연립방 1차 방정식 하나랑 x랑 y랑 m까지 있는 지금 미지수가 3개인 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3개일 때는 1차 방정식 풀 수가 없어. 자, 근데 이때의 해랑 이때의 해가 지금 같다는 거야. 자, 그럼 이런 문제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지금 둘 다 나와 있는 애들 있지. 두 개. x랑 y 미지수가 두 개인 애들. 미지수가 두 개 있는 식. 걔네끼리 연립을 해주는 거야. 자, 알았죠?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얘네들의 이 세 개의 해가 다 지금 똑같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 다 똑같다라고 했다면은 이 두 개짜리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여기 m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 두 개로, 이 두 개로 먼저 얘네들이 만족시키는 이 두 개의 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먼저 찾아준 다음에 걔를 얘한테 대입을 해서 m을 찾아주는 문제라는 거야. 알았죠? 이 두 개로 지금 연립할 수가 없어. 왜? 미지수가 지금 3개인 애가 있기 때문에. 알았죠? 자, 그럼 한번 우리 연립 한번 해볼 건데,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2y는 1, 그 다음에 3x 더하기 y는, 이거 말고 밑에 있는 식으로 하기로 했죠. 5x 빼기 7y는 4. 이 두 개씩을 연립을 할 거야. 자, 우리 가감법 한번 이용해 볼 건데, 한번 우리 x를 소거해 볼게. 자, 그럼 x 소거하려고 내가 첫 번째 식한테 5를 곱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5x 더하기 10y는 5. 자, 우리 이거 그 가감법 할 때 몇 곱해주잖아. 그때 모든 항한테 다 곱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자, 우리 지금 얘 x를 소거할 거야. 얘네 둘이 더해줘야지만 사라지겠죠? 그럼 다 더해주면은 여기 10y랑 마이너스 7y도 더해주면은 3y, 5랑 4 더해주니까 9. 그럼 y는 3. 자, 그럼 이제 y는 3이라는 거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x를 구하잖아? 근데 우리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거식이나 얘네식이나 이거식이나 지금 똑같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숫자한테 대입을 해야지 우리가 계산 실수를 덜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제일 숫자가 작은 애들한테 얘네한테 대입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은 1. 그럼 마이너스 x는 1 빼기 6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 그럼 x는 5가 되더라. 그럼 이때 우리가 5,3이라는 어떤 x랑 y 값 순서상을 찾았어. 근데 이 식이 누구도 만족한데? 얘도 만족한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m을 찾아주겠다는 거야. 그럼 대입해주면은 3 곱하기 5니까 15 더하기 3은 m 그거인 18. 그래서 m은 18이 되더라. 자, 문제에서 m 더하기 p 빼기 q 물어봤네요. m은 18이었고 p라는 거는 x였고 q는 y였으니까 18 더하기 5 빼기 q 해주니까 20이 나오더라. 자, 이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얘네 두 개, 미지수가 두 개인 얘네들로 먼저 연립을 해서 x, y를 찾아주고 이 다른 식한테 얘한테 대입을 해서 m을 찾아주는 문제라 했습니다. 자, 6번도 봤을 때, 지금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 너네들이 보자마자 바로바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문제를 봤더니 어떤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고 해가 나와 있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해줄 거야? 대입해줄 거야. 일단 대입을 먼저 해야지 뭔가 보여요. 우리가 지금 뭔가 좌표가 나왔다. 무조건 대입해주는 거예요. 그럼 대입해주면은 첫 번째 식부터 대입해주면은 5x, 그럼 얘는 5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 빼기 y니까 빼기 a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식한테도 대입해주면은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y는 a니까 이거는 b가 나오더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밑에 식은 미지수가 두 개야. 여기서 봤더니 미지수가 하나야. 그럼 이거 뭐야?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문제 풀어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항해가지고 이항할 때 보호 조심하세요. 그럼 a는 마이너스 5라는 걸 구했어.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줘 b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9 더하기 마이너스 5니까 b는 마이너스 14가 되더라. 문제에서 a 빼기 b 물어봤네요. 마이너스 5 빼기 14죠 지금. 그럼 얘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였던 거 플러스로 고쳐지니까 얘는 계산하면 9가 되더라. 자, 이거라도 만족시키는 뭔가 x, y 값 중에서 x랑 y가 3대 1이래. 자, 이거는 우리가 얘를 보고서 이 비례식을 보고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줄 거야.
자, 우리 비례식 성질에 뭐가 있었냐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내항 안쪽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 거는 바깥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내항끼리 곱하니까 3y는 x 곱하기 1이라서 x. 그럼 어떠한 미지수가 지금 두 개의 식이 하나 만들어졌네? 그럼 얘네들을 여기랑 연립해 줄 건데 여기서 우리 한번 대입법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x는 3y래. x는 3y인데 우리가 지금 5x 더하기 7y는 66이라는 식한테 얘를 대입해 줄 거야. x 대신에 3y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는 x는 3y 더하기 7y는 66 계산해 주니까 15y 더하기 7y는 66. 그럼 22y는 66이니까 y는 3. 자, 그럼 y가 3일 때 이제 우리는 x랑 y 물어봤으니까 x 대입해주면 3y가 x였어. 그럼 x는 3 곱하기 3인 9래.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x와 y의 곱 물어봤죠? 그럼 3 곱하기 9니까 27. 자, 8번도 문제 보자마자 뭐 생각나야 된다고? 대입해줘야 됩니다. 자, 대입 바로바로 해줄 거예요. 자, 쓸 때 이거 천천히 쓰지 말고 이런 거 대입할 때는 뭐 계산하는 거 없잖아.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빨리 이런 문제에서 그냥 빨리 써줘야지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5 더하기 ay니까 더하기 우리 a 곱하기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0. 밑에 식한데도 바로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5b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4. 그래서 11. 자, 그럼 우리 이제 a랑 b랑 둘 다 각각 1차 방정식이네. 1차 방정식 문제 풀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5.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가 됐고, 그럼 a는 5라는 게 하나 나왔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항해 줄 거예요. 이항해서 계산해 주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 자, 그럼 이제 a 빼기 b 물어봤으니까 5 빼기 3. 그래서 얘는 계산해 주면 8. 자, 9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9번 문제에서는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거 식 정리해야 되잖아. 그럼 식 정리하는 거는 진짜 시간을 단축시켜줘야 됩니다. 막 세워라 내워라 문제 하나 푸는데 막 엄청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요. 문제 보자마자 내가 어차피 지금 얘를 계산할 거잖아. 우리 연립방정식 해야 되잖아. 가간법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냥 문제 보자마자 그냥 뭐 딴 거 할 거 없이 어차피 우리 x 지금 x랑 y 구해야 되는 거면은 바로 그냥 문제 바로 쓸 때부터 그냥 바로 분배법칙 해주면서 그냥 문제 써주는 거야. 그런 걸 하면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분배법칙 할 때는 부호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썼으면은 식도 정리해줘야 되죠. 우리 얘네 동료한끼리 같이 계산해줘야 되니까. 그럼 얘는 3x 빼기 5y는 7 이랬고 밑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6y는 10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 우리 가간법 해야 되니까 맞춰줘야 되죠. 우리 괜히 쓸데없이 숫자 크게 만들지 말고 x만 여기만 지금 세배해주면은 얘랑 지금 x 소거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3x 빼기 5y는 7 그대로 바로 쓰고 3 바로 대입해가지고 빠르게 이런 거 하는 거 그냥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둘이 빼주면 마이너스 5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23y 는 7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23 y는 1이 됐고 그럼 이제 y는 1이라는 식을 대입해주세요.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는 얘한테 대입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우리 숫자가 작아질수록 계산하기 편해지니까요. 그럼 얘한테 대입해주면은 x 플러스 6은 11에 그럼 x는 4. 그럼 문제에서는 x랑 y를 각각 a랑 b랑 할 거고 그때 a, b를 물어봤으니까 a, b는 4가 되더라. 쉽죠? 이런 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냥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얘 뭐 하는 문제야? 연립방정식 하는 문제야. 그럼 얘 문제 보자마자 바로 연립할 생각을 해야 되고 난 작은 애를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첫 번째 식은 그냥 바로 그냥 2를 곱해서 써주는 거.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가간법 해야 되는 거니까 바로 문자 그냥 맞춰주는 거야. 딴 거 막 하지 말고 천천히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할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7y는 22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28 되고 그 y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이제 y는 마이너스 4라는 거를 대입해줘가지고 뭐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고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고 모두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자기가 계산하기 편한 걸로 계산을 최대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좋다 했으니까 나는 얘한테 대입을 해줄게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8은 11 그럼 x는 3이 되죠. 자, 우리 x랑 y를 구했어. a랑 b 값을 지금 구해놨네. 근데 문제에선 이제 얘네들의 해를 물어봤어.
이거일 때 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x, y가 얘라는 게 아니야. 여기선 a랑 b가 얘라는 거야. 그럼 이제 a랑 b한테 쟤네들 가끔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3x 빼기 4y는 마이너스 5. 다음 여기서 이게 지금 조심해야 돼. b가 앞에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y는 2라는 식이 됐고, 그럼 이제 맞춰줘야겠지? x는 그냥 계속 소거시켜볼게요. 여기한테 4 곱하고 얘한테는 3 곱해볼게. 그러면은 12x 빼기 16y는 마이너스 20. 얘도 밑에 한 대씩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9y는 6. 둘이씩 뭐 해줘야 돼? 더하면 0돼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16y랑 9y랑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20이랑 6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4. 그러면 y는 2가 되고 이제 y가 2가 됐으니까 또 대입해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어차피 좀 숫자가 다 전체적으로 별론 것 같아. 그래서 y2를 여기다 대입해줄게요. 얘한테. 그럼 대입해주면은 3x 빼기 8은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3x는 마이너스 8 이항하니까 3돼서 x는 1이 되더라. 그럼 이제 이때 해를 물어봤으니까 1,2가 되더라. 4번이 되네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얘는 지금 연립방정식을 2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자기가 지금 어떤 식을 구하고 있는 건지 집중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11번에서 지금 연립방정식을 할 건데 미지 지금 식이 2개가 나와 있는데 얘는 x랑 y가 있지만 밑에 있는 애는 x랑 y가 있고 k까지 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갖고도 식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네 둘이 연립을 해줘서 x랑 y를 찾겠다는 거야. 자, x값이 y의 2배래. x는 y의 2배니까 2y다. 그럼 이제 x는 2y라는 식을 얘랑 연립해줄 거야. 한번 우리 대입해볼게요. x 빼기 y는 2라는 식한테 x는 2y라는 식을 대입할 거야. 그럼 얘는 2y 빼기 y는 2. 그 y는 2가 되고 y는 2를 다시 대입해주면 x는 4가 되더라. 아, 그럼 x랑 y를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해줘야 돼? 여기 있는 식한테 얘한테 대입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8 빼기 2는 1 빼기 k. 그럼 6은 1 빼기 k래. 그러면 이항해주면 k는 1 빼기 6, k는 마이너스 5가 되더라. 자, 12번 조금 복잡한 계산이네요. 그래도 엄청 복잡한 건 아니니까 한번 계산해볼게요. 자, 분수 있는 우리 분수 있으면 뭐 해줘야 돼? 어떤 정수 곱해가지고 모두 다 얘네들 다 정수를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10을 곱해볼게요. 왜냐면 분모의 최종 배수가 10이기 때문에 10 곱해주면은 얘는 10 곱하기 5분의 x 더하기 y 는 2분의 y 곱하기 10 해주니까 자 약분해주면 얘 1이랑 2 되죠. 자 이때 얘 이거 2 분배해줘야 된다 했었어요. 그럼 얘는 2x 플러스 2y는 얘도 약분하니까 1, 5만 남아서 5y. 자 그럼 바로 그냥 이항해주면 2x 빼기 3y는 0이라고 식을 고쳐놓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식은 뭐야 이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거 이용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내항은 2x 빼기 y랑 2. 그럼 2 곱하기 2x 빼기 y는 내항의 곱은 외항끼리의 곱 1 곱하기 3x 빼기 4와 같다. 그럼 얘도 우리 계산해주면 4x 빼기 2y는 3x 빼기 4고 얘 이항해주면은 여기 미안해. 여기는 4x네요. 4x 빼기 2y는 3x 빼기 4. 이항해주면 얘 바로 계산해주니까 x 빼기 2y는 마이너스 4. 자, 2개씩 나왔으면 뭐 해줘야 돼? 연립해줄 거야. 자, 연립해서 이제 쓸 때 봤더니 내가 지금 얘는 x를 소거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 작은 애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 있는 애들만 얘네만 2를 곱해주면은 2 맞출 수 있겠죠. 그럼 얘는 2x 빼기 4y는 마이너스 8. 자, 빼주면은 우리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y가 되고 얘도 빼기니까 얘는 8이 되더라. 그럼 y가 8이라는 게 하나가 나왔고 그러니까 y 8일 때 이제 x값도 구해줘야 돼. 그럼 이제 y 대신에 8 대입해볼게요. 여기다 대입해볼게요. 그럼 얘는 2x 빼기 24는 0. 그럼 x는 12가 되겠네. 문제에서 x 빼기 y 물어봤으니까 x 빼기 y는 4. 자, 지금 문제 풀면서 내가 좀 빨리 푸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이 정도 속도로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풀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연립방정식 할 때 계산하는 건 천천히 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푸는 것보다 난 지금 말하면서 푸니까 조금 더 느려지는 거지 내가 지금 그냥 문제만 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더 빠르게 문제를 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3번은 중요합니다. 자, 13번 같은 문제를 바꾸어 푸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말한 대로 바꿔서 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연립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의 x랑 y를 서로 바꾸어서 풀었대. 그럼 우리도 진짜 그냥 막 바꿔서 풀어보자. x 대신에 y를 써주는 거고 y 대신에 x를 써주라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서 x랑 y를 바꿨더니 그때 해가 x는 3, y는 b가 나왔대. 아, 그럼 또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 왜냐면 좌표가 나왔으니까. 그럼 대입해주면은 5b 더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9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5b는 마이너스 1 빼기 9니까 5b는 마이너스 10이네. 그럼 b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하나 구해놓은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은 y 대신에 b, x 대신에 3 대입해주니까 이거는 a. 근데 우리 아까 b 구해놨죠? b 구해놓은 거 다시 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대입해주니까 더하기 6은 a. 그럼 얘는 2 더하기 6은 a네. 그럼 a는 8. 문제에서 a 빼기 b 물어봤네요. 8 빼기 빼기 2니까 계산하면 10이다. 이 문제는 그냥 문제에서 말한 대로 바꿔 풀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꿔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바꿔서 그냥 x랑 y 바꿔서 써준 다음에 걔네들 대입해가지고 문제 값들 찾아주면 돼요. 자, 14번은 조금 계산이 귀찮고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따로 빼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을 하는데 여기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의 해에 가까이 2를 곱하고 1을 뺀 게 이거의 해래. 지금 얘네 둘이 해가 같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얘네들의 해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줄 거야. 자, 여기 첫 번째 식, 이 첫 번째는 얘를 지금 우리가 1번 계산, 여기를 2번 계산이라고 그냥 편의상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식의 해를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의 해랑 여기서의 해는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x랑 y라고 놓으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얘를 여기서 1번식의 해를 x는 p라고 한번 놔보고 y를 q라고 놔볼 거야. 그럼 2번식의 해에서 얘의 해는 첫 번째 식의 해한테 2를 곱하고 1을 뺀 거였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2p 빼기 1이라고 놔야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2q 빼기 1이 얘의 해다 라고 해줄 거라는 거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얘네들을 연립방정식을 해가지고 그때 x랑 y 값을 좀 구해줘야 되는데 자, 봤더니 우리는 미지수가 3개일 때 연립방정식 못하거든? 봤더니 얘는 a랑 x랑 y, 얘는 x랑 y, 얘는 x랑 b랑 y. 지금 여기 있는 식 얘랑 얘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3개씩 있어. 그럼 우린 얘네들로는 연립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2개짜리 애들 있지? 얘네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연립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조금 x랑 y 값을 여기다 얘네들 썼던 거를 대입해서 문제 풀어줄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얘의 해는 이거였다. 그 우리는 여기서 해는 p랑 q였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얘는 3p 더하기 5q는 20이다 라고 해주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해는 그냥 p랑 q가 아니라 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6 곱하기 2p 빼기 1 더하기 7 곱하기 2q 빼기 1는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거고 식 좀 정리해줘야겠죠?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2p 플러스 6 더하기 14q 빼기 7은 마이너스 13. 그럼 이것도 조금만 더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12p 플러스 14q. 그럼 얘는 6이랑 마이너스 7 더하면 마이너스 1인데 13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12가 되더라. 우리는 이 2개씩을 연립을 해가지고 p랑 q를 먼저 구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얘 첫 번째 식한테 4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12p 플러스 20q는 80이라는 거랑 그다음 얘는 그냥 그대로 써주니까 플러스 14q는 마이너스 12. 두 식을 더해볼게요. 더해주면은 34q 80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68. 그래서 q는 2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 그럼 q는 2라는 거를 얘한테 대입해볼게요. 그나마 좀 숫자가 작으니까. 그럼 3p 더하기 10은 20. 그럼 3p는 20 빼기 10은 10. 그럼 p는 3분의 10. 자, 분수 나왔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식에서의 해가 3분의 10, 2라는 거고 그럼 이 두 번째 식의 해는 이 p랑 q에다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3분의 10이랑 2랑 곱하니까 3분의 20.
얘다가 1만큼 빼주니까 얘는 3분의 17. 다음 얘는 2 곱하기 2한테 1만큼 빼주니까 3. 그 두 번째 식의 해는 이거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여기 아까 우리 안 썼던 애들 얘네들한테 대입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x랑 y를 알고 있을 때 그때 a, b 값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식부터 해주면 여기부터 먼저 해주면은 이때 x는 우리가 3분의 1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 a 더하기 2 곱하기니까 4는 14.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0 a는 14 빼기 4니까 10. 자, 양변에다 뭐 곱해줘야 돼? 역수 취해줘서 마이너스 10분의 3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주면은 얘는 a만 남고 여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만 나와서 a는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할 때 여기서 진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때 x 플러스 by는 6에서의 이때 해는 얘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3분의 17 더하기 3b는 6. 우리 분수 있으니까 다시 3 곱해볼까요? 그럼 17 더하기 9b는 18. 9b는 18 빼기 17이라서 1. 그럼 b는 9분의 1이 되더라. 까지 구해주고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은 이때 AP 값을 물어봤네요. 그럼 AP 값은 마이너스 3 곱하기 9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더라. 자, 이 문제는 되게 지금 방금 복잡했어요. 방금 여기서 어떻게 썼냐면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얘네들의 이거의 해를 우리가 P랑 Q로 놨고 여기서의 해는 여기서의 해의 2배한테 1만큼 빼줬으니까 2P 빼기 1, 2Q 빼기 1로 나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얘네들로 우리가 얘네들 P랑 Q, 2P 빼기 1, 2Q 빼기 1을 각각 대입을 해서 연립해준 다음에 연립해서 이때 P랑 Q 찾아가지고 이때 XY 값, 이때 여기 XY 값 찾아가지고 또 대입해가지고 A랑 B까지 구했어요. 얘는 이 문제 엄청나게 지금 많은 과정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 풀 때 엄청 집중해서 푸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계산 실수한다? 문제 풀다가 한 번 정신 놓는다? 그럼 무조건 틀리니까 집중해서 푸셔야 돼요. 자, 15번 풀어보면 15번 같은 경우에는 분수 있고 소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 어떤 거 곱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정수를 만들어줘야지 계산하기 편하겠다. 그럼 우리 분모의 최종 배수는 9 곱해주니까 3x 더하기 y는 9. 밑에 있는 식한테는 10 곱해주니까 3x 빼기 5y는 마이너스 9. 얘는 너무 쉽네요. 얘는 그냥 바로 맞춰져 있고. 둘이 빼줄게요. 빼주면은 6y는 빼기 돼가지고 얘도 플러스 돼서 18. 그 y는 3. y는 3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3x 더하기 3은 9. 그러면 x는 2가 돼서 x는 2, y는 3일 때 그때의 이 해가 얘를 만족시켰는데 그럼 또 이제 x랑 y한테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얘는 2 빼기 3a 더하기 4는 0. 그럼 얘는 6 빼기 3a는 0이니까 a는 2가 되네요. 자, 16번 문제 우리 연립방정식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식 세우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 읽고 나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6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자,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뭐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그럼 얘가 이겼어. 얘가 이겼으면 얘는 진 거야. 얘가 또 이겼어. 그럼 얘는 진 거야. 얘가 졌어. 그럼 얘는 이긴 거야. 그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겼어. A가 이겼어. 그럼 그 상대편은 진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얘가 A라는 애가 2번 이겼어. 그럼 얘 몇 번 진 거야? 2번 진 거야. 오케이? 여기서 알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애가 이겼다. 그럼 상대편은 졌다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자, 일단 이 문제는 위에는 그냥 일단 무시하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연서가 이긴 횟수를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그럼 연서가 이긴 횟수. 연서가 이긴 횟수를 x라고 한번 해볼게. 자, 연서가 x번 이겼다고 해볼게.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 방금. 누가 이기면 상대편 졌다 했어. 그럼 연서가 이긴 횟수는 하영이가 진 횟수와 같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지금 누가 이기면 상대편은 당연히 지는 거기 때문에 연서가 이긴 횟수는 사영이가 진 횟수랑 같다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연서가 진 횟수. 연서가 진 횟수가 만약에 y야. 그럼 그때 그거는 하영이가 이긴 거랑 같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네가 지금 뭐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이기면 4계단 올라가고 지면은 1계단씩 내려갈 거고 비기면은 2계단씩 올라갈 거래. 가위바위보를 총 20번 해가지고 연서는 처음부터 37계단, 하영이는 처음부터 27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그럼 그때에 얘네들이 연서가 몇 번 이겼는지를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연서가 이긴 거는 하영이가 진 거랑 똑같다 했고 연서가 진 거는 하영이가 이긴 거랑 똑같다 했었다. 그럼 이걸 갖고서 우리가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연서가 이겼다. 연서가 X번 이겼어. 우리가 X번 이겼으면 걔는 올라가는 계단이 4계단씩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4X만큼 올라갈 거야. 그럼 연서가 올라갔어. 4X만큼 올라갔어. 근데 질 수도 있는 거죠. 얘가 20번을 다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 졌어. 그럼 얘는 Y번만큼 진 거야. 이건 지금 연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연서가 X번 이겼으면 얘는 4계단씩 올라가니까 4X만큼 올라가고 Y번 졌으니까 Y만큼 빼줄 거다. 그 다음에 하영이. 하영이 같은 경우에는 4계단씩 올라가는데 하영이가 이긴 거는 Y랑 같은 거지. 연서가 진 횟수랑 같은 거지. 그럼 하영이는 4Y만큼씩 올라가고 연서가 이긴 만큼 X만큼씩 내려갈 건데 1계단씩 내려가니까 빼기 X만큼. 자, 근데 여기서 알 건 또 뭐냐면 얘네가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진다는 법은 없어. 비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비긴 횟수를 지금 몰라. 문제에서 몇 번 이겼는지 몇 번 비겼는지 이걸 지금 우리가 식을 안 세웠어. 자, 그럼 우리가 비긴 횟수도 우리가 X랑 Y를 갖고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이기거나 지지 않으면 승부가 나지 않은 나머지는 비긴 거잖아. 우리가 지금 전체 20번을 한다고 했는데 20번의 게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X랑 Y만큼은 승부가 난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머지 전체에서 승부가 난 애들 전체 20번에서 이기거나 진 거를 뺀 나머지는 비긴 횟수니까 이만큼이 비긴 횟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비겼을 때는 2계단씩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럼 얘는 2번씩 2계단씩 이만큼 올라갈 수 있으니까 둘 다 이만큼씩 올라갈 거다. 그렇게 했더니 연서는 이만큼을 승부를 봤더니 얘는 마지막에 37계단 올라갔고 얘는 27계단만큼 올라갔대.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그 다음 얘를 우리가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차원 연립방정식 문제는 여기는 식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해주진 않을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연서가 이겼어. 그러면은 그건 하영이가 진 거랑 똑같다는 거고 연서가 졌어. 그럼 하영이가 이긴 거랑 똑같다는 거. 왜냐면은 누군가 이겼으면 상대편은 질 거니까. 그 다음 비긴 횟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20번의 게임을 할 건데 이 X랑 Y만큼은 승부가 났기 때문에 비긴 거는 얘만큼 빼주는 거고 계단 우리가 이겼을 때는 X번씩 4계단 올라가니까 이제 4X만큼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하나만큼씩 내려가니까 빼기 Y만큼. 그럼 하영이는 반대로 연서가 진 거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진 게 하영이 이긴 거니까 이 4Y만큼 올라가는 거고 X만큼 내려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비긴 횟수만큼까지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해서 얘네들 이제 연립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에서도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우리 세수의 평균 나오는데 평균 어떻게 구해? 세 개 수 다 더해주고 걔를 3으로 나눈 게 평균인 거죠. 그럼 우리 양면 3으로 곱해주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11은 27이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얘네들의 또 평균이 11이래. 그럼 평균 또 어떻게 구해? 2A랑 B랑 B-A랑 2B랑 8이랑 다 더하고 걔를 4로 나눴더니 11이래. 그 양변도 4 곱해주면은 2A 플러스 B 빼기 A 더하기 2B 더하기 8은 44. 얘도 조금 살짝 정리해주면은 동량끼리 계산해주니까 A 더하기 3B는 36. 이거랑 A 더하기 B는 이거 이항해주니까 16. 이거 두 개씩 연립해주면은 A랑 B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연립은 너네가 할게요. 자, 그 다음 18번. 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얘 Y 값이 X의 값보다 3만큼 크다. Y가 X보다 3만큼 크다. 라고 식을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선 지금 얘 소수 있고 얘는 봤을 때 X랑 Y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K라는 게 있네. 그럼 우리는 얘네 이 둘이 연립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X 더하기 2Y는 3이라는 식이랑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거 얘네들 우리 가감법해도 괜찮고 대입법해도 괜찮고 그냥 나는 대입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2 곱하기 우리 두 덩이일 때는 괄호 쳐줘야지 우리 계산 실수 안 해요. 그럼 X 더하기 2X 플러스 6은 3
그럼 3x는 306이니까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이고 x한테 다시 대입해주니까 y는 2가 되더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1을 얘한테 대입해줄 거야.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1.2는 k를 우리 마이너스 5분의 1은 마이너스 0.2죠. 마이너스 0.2랑 1.2 더하니까 k는 1이 되더라.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19번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활용 문제네요. 자, 활용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기라고 썼습니다. 어느 지역의 주민자치회에서 CCTV를 설치한 안건에 대해서 참석자의 80%가 찬성을 했고 반대한 사람은 12명이 찬성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보다 12명 더 많았대. 참석자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찬성한 애들을 X, 반대를 Y라고 한번 해볼게. 자, 참석자의 80%만큼이 찬성을 했대. 그럼 우리 전체 사람, 전체 인원은 찬성한 사람을 반대한 사람만큼 합친 게 전체겠지. 왜냐면 부의표나 기권이 없으니까. 전체 인원에서의 80%만큼. 그게 찬성자래. 그 다음에 찬성한 사람은 반대한 사람보다 12명 더 많대요. 찬성 X는 반대 Y보다 12명 더 많대.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20번. 자, 이거 우리 일하는 문제. 우리 일하는 문제도 얘도 지금 구하는 법 한 번만 알면은 어떻게씩 세울 수 있으니까요. 20번도 한 번씩 세워볼게요. 자, 우리 일하는 문제는 A가 혼자 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 A고 B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일이 있는데 이때 내가 또 이번에는 B가 혼자 하고 뭐 이렇게 계산할 거래. 자,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가 이 일을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는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X라고 놓을 거냐면 A가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걸 X. 그럼 B가 1일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Y라고 놓겠다라는 거야. 자, A가 1일 동안 X만큼씩 일을 할 수 있는데 A가 2일 동안 일을 했대. 1일 동안 X만큼씩 일을 할 수 있는데 2일 동안 일했으면 얘는 2X만큼 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B는 3일 동안 일을 했대. 그러면 B는 3일 동안 일을 했으면 근데